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일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에 라이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뭐야 이거 머리카락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라이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동안 저를 안 보고 계셨던 분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나중에도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국 워홀하고 제 독일 유학하고의 그 상관관계를 조금 오늘 다뤄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예전부터 제 블로그를 보셔왔던 분들, 아니면 라이브 몇 번 보셨던 분들한테는 재탕일 수 있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석사 2학년이에요. 그래서 요번 가을에 2020년 가을에 졸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독일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2년 동안 워홀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워홀이 제 인생을 진짜 완전 바꿔놓은 그런 터닝 포인트여가지고 그때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영국을 왜 가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때는 바야흐로 뚠뚠 뚜루룬 바야흐로 2015년 저는 일단 휴학을 한번 해서 에버랜드에서 워홀을 했대. 에버랜드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그때 이제 돈을 잔뜩 모아놨는데 그 돈이 일단 통장에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졸업하고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저는 분자생물학과 나왔거든요. 나는 이제 생물학 학사가 있는데 제약회사나 뭐 이런 데 연구직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너무 스펙도 보잘것없고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대학원을 가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석사라도 따면 그래도 연구원은 하기 쉬우니까. 근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영어를 너무 못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 뭐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성적을 진짜 말아먹어가지고 정말 이건 답도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 휴학을 하고 에버랜드에서 서비스직으로 막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계속 서비스직을 해야겠구나. 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서비스직은 진짜 죽어도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진짜 학을 뗐어요 그때 에버랜드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 진상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성적이 이렇게 팍 수직상승을 했어요.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죠, 진짜. 그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3, 4학년 때 성적이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영어를 치지리도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영어를 더럽게 못했어요. 그래서 막 저 솔직히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어요. 대학교 때 원어민 수업 성적입니다. C 플러스. 제가 이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진짜 영어 못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싫고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난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막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야 막 그냥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대학원에 가면은 논문 리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논문 리딩은 다 영어로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토익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졸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토익 성적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토익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토익을 처음 하고서 처음으로 내가 영어 점수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랬죠. 내가 영어로 괜찮은 점수를 맞는 날도 오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그걸 처음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필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벽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영어를 못하는 애, 이렇게 막 멍청을 만들어가지고 난 영어 못하는 애입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계속 못했지. 그러니까 더 관심도 안 생기고 그냥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한번 그 토익 점수가 그때 뭐 엄청난 점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810점이 나왔거든요. 한 달 진짜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810점이 나왔어요. 요즘 막 990점 있는 사람들도 막 차고 넘치는데 810점 고작 그거 맞았다고 뭔 전 자랑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때 진짜 그게 something이었거든요. 진짜 뭔가였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영어 점수를 이렇게 맞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게 진짜 엄청난 희열이 막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방학에도 또 영어 학원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토플이었어요. 토플. 토익은 이제 했고 뭔가 리딩이랑 리스닝은 항상 하는 거니까 이번에 뭔가 스피킹이랑 라이팅 같은 것도 좀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토플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에 영단기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영단기가 당시에 그 100% 환급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100% 환급을 해주냐면은 일단 출석은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들을 이제 뭐 다 해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막 시험 같은 걸 보는데 거기에서 뭐 상위 10%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다 만족하는 학생들을 마지막에 수강료를 100%다 돌려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수강료가 그때 한 50 몇만 원이었어요. 54만 원인가? 했는데 결국에 그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결국에는 그 수강료를 모두 환급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진짜 또 그때도 막 죽어라 열심히 했죠. 나 이거 환급 받아야 돼 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스터디 같은 것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스터디 할 때 뭐 스피킹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스피킹이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뭐지 문장 세트 하나만 알고 있어도 거기다가 무수한 단어를 그냥 끼워 맞춰 넣으면은 다 다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스피킹의 재미를 딱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영어도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말을 하면은 이걸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그거를 그때 처음 깨달은 거야. 되게 웃기죠. 학교에서 그 정규교육 다 받고 대학교까지 다녔는데 그때까지도 안 되던 영어 회화가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트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헬로톡 하면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미덥도 나가보고 하면서 영어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막 이렇게 증폭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학년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영단기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단기가 있는 건물, 같은 건물이었나? 그 옆에 있는 건물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영국을 조금 이렇게 밀어주는 유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전 당시에 내가 에버랜드에서 모아온 돈도 있고 이걸로 졸업하면은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자. 그래서 영어를 좀 더 잘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swear to God 진짜 0이었어요. 0.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뭐지 조기 유학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 있는 집 애들만 하는 거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도 유학원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했었는데, 일단은 어학연수를 가고 싶으니까 누구한테 뭐 전문가한테 이제 도움을 좀 얻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유학원들을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영단기 건물에 위에 있었던 것 같아. 같은 건물이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있었던 유학원이었는데, 거기가 저는 원래는 이제 캐나다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를 가고 싶어가지고 캐나다 어학연수를 물어보러 왔다 하고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왜 자꾸 영국은 어떻냐, 왜 굳이 캐나다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영국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전 또 팔랑귀라서 막 들으면서 그래요? 영국이 또 그렇게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막 듣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학연수도 있지만 영국이랑 캐나다랑 둘 다 워홀이 있는데 워홀을 해보는 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솔깃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퍼를 했던 게 영국이든 캐나다든 워홀 그 비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도와주는 거는 돈을 20만 원만 내면은 영국도 해주고 캐나다도 해주고 어디든지 붙을 때까지 해준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일단은 캐나다를 저는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분이 일단 그때 영국 워홀 하반기가 그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써보자. 뭐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보기라도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워홀 그 서류를 접수를 하게 돼요. 그랬는데 그게 붙은 거야. 하반기여가지고 또 확률도 더 낮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명을 뽑는데 그 하반기는 추가 모집이어가지고, 사실 하반기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추가 모집이에요. 추가 모집.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썼는데 아무도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잉?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래 붙었는데 뭐 어떻게 가야지 하고서 이제 거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도 안 가고 1월 달에 바로 출국을 했어요. 그 12월 이제 중순쯤에 이제 종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바로 출국을 해요. 진짜 뭐 준비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간 거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의 경험이 진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죠.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한국만 생각하고 살다가 진짜 이제 전 세계를 다 내 시야 안에 들여놓고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영국을 가게 된 배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대학교에서도 C뿔을 맞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진짜 영어를 못했어요. 솔직히 못한 것도 못한 거였지만 영어를 되게 싫어했어. 막 뭐라 해야 되지? 영어를 보면은 이거를 내가 잘 읽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괜히 막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외국인한테 영어로 말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외국인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상상도 못했어. 그랬는데 제가 그 이제 토플 학원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토플 학원 다니면서 뭔가 말하는데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뭐 토익 스피킹도 잠깐 학원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 패턴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에도 붙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헬로톡으로 얘기를 해도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문장 구조 같은 거, 문법 같은 걸 이제 좀 다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가기 직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긴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었고, 보통 이제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외여행 자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신 분들, 그분들 그 수준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미드나 이런 거 그냥 자막 없이 보고 다 이해하고 이런 수준 절대 아니었고, 그냥 간신간신히 어떻게든 내 의사 표현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언어만 구사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영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막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저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해보려고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막 친구들 많이 사귀고,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증가하는 그 실력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또 막 스타벅스 앉아가지고 막 맨날 그 로즈리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문법 공부를 생전 처음 제대로 해봤어요. 그때가 내가 23살이었나? 24살이었나? 24살? 5살인가? 모르겠다. 맨날 그 뭐지? 한국 나이랑 외국 나이랑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20 몇 년 동안 안 되던 영어를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집에 가져가셔야 되는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냐면은, 정말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흥미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저는 20 몇 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는 정말 너무 싫다고 생각했었던 영어였는데, 한번 재미를 붙이고 나니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영어가 확 늘었거든요. 그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한테 굉장히 죄송하죠.
그 시간 동안 내 학원비, 과외비 막 이런 데다가 쓰셨을 돈을 생각하면은 아주 불효녀 이런 불효녀가 없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영국에 가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또 확실히 얘기를 해둘 부분이 영국을 간다고 무조건 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진짜 제가 또 반증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 산다고 독일어를 잘하지 않아요. 저 독일에 지금 산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독일어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또 똑같아요. 흥미의 문제예요. 흥미랑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 그 시즌들이 다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들이. 내가 딱 재미를 갖기 시작했을 때 영국에 갔고 그래서 그게 더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욕구랑 또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그 흥미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삼박자가 다 잘 어우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딱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환경도 영국인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제 영어 느는 속도가 진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진짜 팍팍 올랐어요. 진짜 하루가 다르게. 그랬는데 그랬었던 거죠. 그랬는데가 아니라 아무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에 가서 뭘 했냐면은 처음에는 오페어라는 걸 했어요. 그 애기 돌봐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페어가 그 영국에 보면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영국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애기들을 혼자서 이렇게 냅둘 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을 케어해주는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가 같이 있지만 부모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든지 하면은 그 아이들을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페어라는 걸 집에다가 두는 이제 가정들이 좀 있는데 오페어가 뭐냐면 이렇게 저처럼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은 그 나라의 현지 언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그 나라에 와가지고 아이들 돌봐주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 다음에 어학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뭐 프랑스에서 왔다고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유래 뭐 이런 걸 잘 모르겠고 당시에 오페어로 한 영국인 가정에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기 2살짜리 애기 돌보면서 영어도 배우고 영어 그 어학원 잠깐 다니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어학원 다녔던 얘기는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페어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클로 요즘 뭐 불매운동으로 많이 말이 많았던 그 유니클로를 제가 당시에 한 1년 좀 안 되게 일을 했었어요. 그 런던에 있었던 지점에서. 그 다음에 제가 스코틀랜드로 이사를 가게 돼요. 에딘버러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했었지? 거기서는 이제 갭이라는 그 미국 의류 브랜드 갭 다들 아시죠? GAP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갭 이렇게 돼 있는 거기서 또 1년 좀 안 되게 일을 해요. 거기서 6개월 했나? 얼마 했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사실 저는 2년을 이렇게 까뜩 채우진 않았거든요. 한 2달인가 빨리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그 빨리 귀국을 했던 이유가 그때 유학을 제대로 딱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워홀 비자가 끝나가는데 이 다음에 뭐 하지 생각을 하다가 나는 정말 유학을 가야겠다. 나는 한국에서 살기가 싫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근데 유학을 영국으로 오자니 영국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차선책으로 생각을 했던 게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준비를 하려고 일찍 귀국을 하게 돼요. 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에서 막 이렇게 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2년 동안 막 이렇게 막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여행도 진짜 거의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디프레션까지는 아닌데 좀 이렇게 뭔가 허망하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온 것들은 확실히 있었어요. 진짜 영어 하나 제대로 얻어왔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한 건 아니에요. 막 보면은 재미교포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거든요. 아직도 허접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진짜 나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어로 누가 말을 걸어도 영어로 대답을 바로 주춤하지 않고 영어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나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 이게 진짜 영국 어원에서 얻어온 제일 가장 귀중한 보물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영어 과외도 엄청 많이 하고 그 성인 영어 회화 과외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봉사활동도 다 영어로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회사 취업할 때도 막 영어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러는데 진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하지 않았거든요. 영어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진짜 spontaneously 하게 그 뭐지 면접 보시는 분이 영어 잘한다고 했으니까 영어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춤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독일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제 비즈니스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접대라니까 되게 이상하네. 접대가 아니라 식사 대접. 접대랑 대접이랑 이렇게 큰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식사 대접을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다 같이 가가지고 무슨 복집이었나? 아무튼 되게 막 이렇게 엄청 뭐지 양옥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 교수님이 이제 아무래도 영어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들 다 독일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뭔가 주춤하지 않고 뭔가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옆에서 그냥 말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있었을 때도 뭔가 당황하지 않고 뭔가 주눅들지 않고 난 영어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2년 동안 얻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년 투자해서 고작 그걸 얻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어요. 그 이후로는 그 디스크립션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봐도 영어 우수자? 영어 능통자? 이런 것들 써져 있으면은 괜히 기뻐. 나 뽑는 것 같단 말이야. 날 뽑는 것 같아. 날 초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어 능통이라고 하는 게 원어민 수준을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정도만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의사결정을 할 때, 진로 결정을 할 때,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다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되겠는데? 나 이것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들고 나니까 미래가 이렇게 넓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미화해서 얘기했나? 미래가 이렇게 넓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넓어지진 않고 이 정도 넓어졌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막 미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래도 2년 투자해서 갔다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온 게 진짜 제일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그 석사 지원을 할 때에도 솔직히 그 당시에는 되게 쫄렸던 게 좀 있었어요. 내가 연구실 경력 이런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안 붙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영어로 걱정은 전혀 안 했거든요. 내 영어가 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 안 뽑진 않을 거야. 이 생각은 이 사람들이 내가 영어가 딸려서 날 안 뽑는 일은 없을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IELTS 점수도 이제 영국 갔다 오고 나서 되게 잘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덕분에 독일 유학을 오게 된 거죠. 제가 만약에 영국을 가지 않고 처음에 학부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독일을 지원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그 독일 유학을 준비하는데 2년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어차피 쓸 2년이었다면은 그러면 영국 가서 막 실컷 놀고 뭐 클럽 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고 와서 똑같이 독일 진학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젊음도 즐기고 영어도 늘려오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영어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어떤 언어든지 어렸을 때 할수록 좋아. 그냥 빨리 1분이라도 더 빨리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인생을 내가 지금 영어를 해놨다면은 나머지 인생은 난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개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내년에 해야지 내후년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면은 나는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는 기간만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빨리 그래 지금 당장 영어를 해서 끝내버리자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인생은 다 나는 잉글리시 바이링구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그 영상 제목을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을 이제 타깃으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었는데, 그 이유가 진짜 하루라도 더 빨리 할수록 좋아요. 하루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좀 20대 후반 정도 이제 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초반 때랑 달라요. 배우는 속도도 다르고 언어라는 게 진짜 어릴 때일수록 배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워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 진짜 강력하게 그냥 지금 짐 싸서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뭐 나이 한 몇백 살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에서의 그 압박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막 너는 결혼 언제 하니 막 이런 압박이 아니라고 하는들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다 지금 취업했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친구들은 지금 다 결혼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20대 초중반 때는 그런 거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느끼잖아요.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나만 대학 안 갔어. 이러면 좀 막 소외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그래서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걸 하는 데에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에는 사실 1년, 2년 좀 딴짓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 돌아왔었을 때 그렇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파스를 따라간 애들이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20대 후반 때 해도 그 1, 2년 뭐 딴짓 한다고 한들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심해질 뿐이지. 근데 20대 초반에는 그 부담도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20대 초중반 때 갔다 오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언어는 빨리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울수록 좋고 더 효율적으로 빨리 배우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반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뭔가 좀 오해하실까봐 뭔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간다고 무조건 영어가 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어요. 간다고 무조건 느는 거 아니고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영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진짜 써야지 늘고 자기가 하려고 해야지 늘어요.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자꾸 알아내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이렇게 해야지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계속 막 영국에 있는데도 계속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 예능, 한국 드라마 이런 거 꼬박꼬박 잘 챙겨보고 이러면 안 늘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넷플릭스로 한 글자라도 더 영어로 된 거 보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한마디라도 더 영어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늘거든요. 그래서 워홀을 간다고 무조건 여러분들의 영어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만큼 영어를 하고 싶고 자기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저는 20대 후반에 가는 것보다는 초중반 때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그 부담감도 확실히 덜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워홀 완전 찬양론자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같은 워홀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 다른 워홀을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내 워홀이 좋았다고 너의 워홀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가서 정말 막 인종차별 많이 당하고 마음에 상처 많이 얻어오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